성교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폴리텍 선교에 대해서 소개하고 특히 오늘 보는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단기 선교와 프로젝트 사역의 필요성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프로젝트 사역은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가서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정하고 그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하여 전문적인 팀들이 들어가서 그 사역을 이루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이제 폴리텍 선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 선교와 프로젝트 사역의 중요성 또한 필요성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제가 1998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필리핀에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갔습니다. 1년이라는 사역도 이제 단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갔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갈 거면 뭐 10년, 20년 뭐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지 이건 뭐야? 1년만 갈 것 같으면 뭐하러 가니? 너희들 가서 특별한 도움이 되겠니?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후원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우리 자비량으로 갔고 결혼식 때 받았던 축의금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왜 갔는가 하면은 저희가 시간의 11조를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1년을 헌신해서 갔습니다. 11조라는 것은 10%가 아닙니다. 그냥 으뜸이란 단어 뜻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던 이 가정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해서 이제 선교지에 갔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도 있었고요. 또 저희도 갔을 때 뭐 언어적인 것이나 이런 것 한계는 있지만 또한 저희의 손길이 또 닿아야 되는 곳들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오신 지 뭐 한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한국에 발전했던 것, 그 다음에 뭐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된 상황들을 이제 잘 모르시는 거죠. 그냥 가끔 이제 선교 보고하러 한국에 왔다가 일주일, 이주 있다가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게 이제 변화되는 세계에 대하여 적응을 잘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뭐 컴퓨터라든지 멀티미디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도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토요일마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단절되지 않도록 선교사 자녀들 학교를 열어서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짧은 프로젝트 사역들도 중요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뭐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시골에 와서 교회를 만들어주고 공사해주고 빠지는 것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프로젝트 사역이 중요한가? 먼저 일단은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요나서 3장 1절에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대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대단히 커서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었다.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40일 후에는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삼배옷을 입었다. 아멘. 우리가 요나 뭐 이야기 잘 알죠. 그 니느웨 성은 3일이나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이었고 요나는 그 성을 그냥 한낮을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3일 동안 다니지 않아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복음의 역사가 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한국의 뭐 평양 대부흥도 그냥 뭐 집회하는 며칠 그 사이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의 불이 이어져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어져서 쭉 갔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지나서 열매가 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은 그 나중 문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는 거는 또 다른 선교사가 하셔도 돼요. 다음 사역자가 해도 되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 선입관을 좀 꼭 버리셔야 됩니다. 짧은 기간 가서 뭘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한나절만 가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10년 동안 사역에도 열매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역은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교회 건축한 다음에 한 6개월이면 짓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교회 건축하고 빠져도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면 뭐 10년, 20년 목회를 해야 되죠. 근데 뭐 전기 공사를 하러 간다라면 뭐 며칠이면 다 하잖아요. 또 화장실 공사를 한다? 뭐 며칠이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사역이 필요한, 짧은 기간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하면 됩니다. 굳이 길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이죠. 세 번째는 작은 시냇물이 모이면 큰 강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구덩이를 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키 높이만큼 파는데 한 명이서 그걸 다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거든요. 근데 한 30cm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파면은 힘들지 않게 그걸 다 팔 수 있죠. 이해를 하셨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축자사자 하면은 힘들어요. 특히 비전문가들, 선교사님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럼 전문가가 가면 금방 끝날 일을 선교사님 모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뭐 재미없지만 군대 이야기 하나 더 하면요. 저희 중대장님이 자기 사무실 하나 지어달래요. 그 군인들이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이제 그 다음에 벽돌을 샀는데요. 벽돌이 자꾸 기우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 다시 무너뜨려요.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몇 번이나 해서 이렇게 틀을 짰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올렸어요. 그 비가 새는 거예요. 아무리 실리콘을 쏘고 뭐 해도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몇 번 온 다음에 결국엔 다 잡고 사무실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몇십 명이 모여서 해도 전문가 몇 명에 비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이 한 땀 한 땀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어떤 한 파트를 하고 빠지고 한 파트를 하고 빠지면 더 효율적인 거죠.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가서 짧은 시간에 하는 것과 짧은 기간으로 여러 명이 계속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완성된 작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짧은 시간에 들어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들어가서 하고 나오고 또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면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전문가인 선교사님이 꾸준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몇 명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하고 빠지고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 사역과 프로젝트 사역을 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지에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전문가가 오랫동안 10년, 20년 하는 것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짧은 기간에 큰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인식을 못했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텍 선교회라는 것은 폴리텍은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술과 경험으로 선교지에 가서 단기적으로 아니면 특정한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취지와 목적을 보면요.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선교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살려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러면 뭐 다른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 단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것이 틈새라고 생각하고 선교 사역의 틈새라고 생각하고 이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신 분, 경험이나 어떤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짧은 기간 들어가서 치고 빠지는 형태의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의 어떤 취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기술과 경험 가지신 분들이 짧은 기간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완성하고 나오고 꾸준하게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수시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
적극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취지입니다. 다음은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난 특강에도 했지만 내가 떡볶이 만들 수 있으면 그 떡볶이 만드는 기술을 전수함으로 그것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후원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갑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청년 이상들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아이들도 동참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가 이 98년도 이야기 또 한 번 하는데요. 제가 필리핀 가니까 이제 군인으로 은퇴하신 분이 오셔서 영상 사역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사역할 때 따라가서 영상 찍어서 그 편집해가지고 또 마이크로 더빙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 가서 선교 보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더라도 혹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걸로 선교지에서 충분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죠. 지난 특강에도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3학년도 가서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면 그것도 큰 그게 되죠.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 선수 하는 친구 있으면 같이 가서 아이들한테 축구 가르쳐 주고 공 한번 차면 됩니다. 예, 그것도 큰 사역입니다. 나중에 또 그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세하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전반적인 일들을 할 때에 이제 어떤 특정한 선교 단체에서 아이디어만 내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게 플랫폼 사역입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 장을 만들어 두고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 자기 아이디어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능한 사역들 대충 10가지를 적었다라면 그러면 선교사님이 보고 우리 지역은 이런 게 필요해. 혹은 농부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씨를 뿌리는 그런 하고 식물을 키우는 그러한 농사 짓는 것을 전수해야 되면은 이제 그런 사역을 올리면 돼요. 선교사가. 그다음에 또 이제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내용을 쭉 보고 자기는 예를 들어서 가축을 키우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로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자기가 올리면 돼요. 나는 가축을 키우는 기술을 전수하고 싶어라고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선교사님 중에서 가축을 키우는 기술 우리 쪽에 필요해. 그러면은 그 분이랑 연락을 닿도록 해서 그분이 그쪽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올렸던 그 농부가 필요하다는 것도 보고 그냥 우리 멤버들 중에서 한 분이 보시고 내 농사 가르쳐 줄 수 있어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선교지사님들이 올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도와주실 분들은 또 자기의 기술들을 올리고 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면서 효과적인 사역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가. 수학 강사도 괜찮아요. 가서 수학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사역만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발굴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의 특징은 1명 이상이면 선교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20명 갈 필요 없어요. 5명도 아니고 1명만 가도 되는 이런 사역의 구조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1명만 가면 장점이 아무데나 잡으면 되잖아요. 선교사님 되게 작거나 숙소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여름에 단기 선교 갈 때 가장 골머리 중에 하나가 숙소 찾는 거잖아요. 일반 호텔 가면 비싸니까 교회에서 자거나 아니면 선교센터에 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찾는 것들이 예약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그 선교 숙소를 잡고 나면 또 비행기 또 일정이 안 맞는 분들도 계시고 휴가 일정 못 맞추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역으로 가면은 내가 휴가 받을 수 있는 혹은 내가 비행기 끊을 수 있는 날에 아무 때나 가면 돼요. 그리고 다른 팀이 사역하러 갔을 때 그냥 자기가 조인해가지고 그냥 그 4인 1실이면 침대 하나 비어서 그냥 아무 데나 끼어 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로 가지 않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짧은 기간의 프로젝트 선교로 모든 성도님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1박 2일만 가도 되면 주말에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토요일, 일주일 이렇게 아니면 금요일 날 가셔서 금토일 가시든지 월차만 하루 내셔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가까운 지역은 월차만 내셔도 그냥 2박 3일 정도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세 번째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움직이면은 비용이 적게 들어요. 선교팀이 가면은 그 팀에게 들어가는 그런 경비들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혼자 가게 되면 뭐 먹는 거든 자는 거든 모든 것이 좀 편리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이 들고 또 한 명을 후원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씩 내면은 한 명 후원하면은 큰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20명 가는데 만 원씩 내서 후원하려고 하면 이제 후원자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명만 파송하면은 그냥 만 원씩 뭐 몇 명 내면 쉽게 이렇게 후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교회를 이제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가 하면 이제 본부가 있겠죠. 그러면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지 사역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선교지를 발굴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발굴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템도 계속 이제 개발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이템도 개발하는데 그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사역하실 분들로부터 이제 공급받습니다. 그다음에 훈련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자가 가서 사역을 하고 가르쳐주고 왔어요. 뭐 예를 들어 떡볶이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어요. 근데 선교사님 떡볶이를 전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배우신 분들이 이제 이거 뭐 노하우는 전수 받았는데 이게 경험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떡볶이 가르칠 때 선교사님들 같이 배워서 그 떡볶이 맛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도 필요할 거고 또 선교사님이 그 기술을 배워서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한테 꾸준하게 이제 요리 교실 꾸준하게 열어주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훈련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기술로 봉사할 단기 선교사들을 이제 요청하는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제 발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필요한 사역, 내가 이런 걸 하겠다, 교육 장소 같은 거, 선교사님들이 숙소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요청해야 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매달 얼마씩 하셔야 되고, 특정한 이제 그 프로젝트 사역에 대해서 뭐 후원하셔야 돼요. 뭐 떡볶이 만드는, 나 떡을 제공하겠습니다. 떡 10봉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 기도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선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경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후원하는 것은 100% 그냥 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정기 후원하는 것을 통하여 뭐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또 선교지 발굴하러 가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가서 직접 확인하고 또 선교사님이 준비를 잘 하셔야지 효과적이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기 선교사 봉사 영역을 보면 삶의 현장의 사역이라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선교지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그냥 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후원 사역이 되겠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거, 프로젝트 사역 후원하는 거, 기도 후원하는 거, 뭐 이런 일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사역들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뭐 홈페이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또 아니면 또 지식이 계신 분이 관리해 주시면 되죠. 뭐 사진 올리거나 뭐 하는 거.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뭐 클라우드 같은 거 올려놓으면 그걸로 다운받으셔서 관리하시고 정기적으로 뭐 홈페이지 그림 바꾸거나 뭐 디자인 바꾸는 거 해주시면 좋죠. 선교사님들 또 사역을 도와줘야 될 것 중에 하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글자 적는 거 굉장히 타이프 치는 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PPT 같은 거 보고할 수 있도록 PPT 같은 거 만들어 주거나 후원 요청하는 레터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선교사님들이 사진 보내주면 이제 보고할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주면 또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메일로 받아서 그것을 편집하고 만들어서 다시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부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꾸준히 이제 행정적인 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는 것들, 또 사역자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중간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것, 또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되니까 이제 재정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는 뭐 그 감사위원들도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에 방문해서 하는 사역,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사역 말고 이제 내가 직접 가서 하는 사역들을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 능력, 영어를 가르치거나 한국말을 가르치거나 뭐 다양한 걸 가서 뭐 수학이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영상을 제작하고 음량 기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고 음량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하여 그 현지인들이나 선교사님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죠. 또 영상 촬영하고 영상 촬영한 것을 어떤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자막 처리하고 더빙을 해서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각 선교지마다 이런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면 좋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교회에 섬길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미국이나 한국을 봐도 조금 수준 낮게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에 비해서 좀 영상의 퀄리티나 이런 뭐 자막 쓰는 것들, 홍보 영상 만드는 게 조금 부족하다. 뭐 그런 교회들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요리 영역이죠.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거나 뭐 서양 요리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제과 제빵, 이제 그 쿠키나 아니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이거는 생계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건축 영역인데요. 페인트 칠하는 기술이나 타일 까는 기술, 뭐 목수의 기술이라든지 뭐 전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전기 전자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용 영역은 헤어, 머리 깎는 거, 염색하는 거, 파마하는 거 이런 거, 뭐 네일 아트도 괜찮고요. 네일 아트로 이렇게 먹고 살 만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음악 영역입니다. 이제 찬양 인도하는 것, 뭐 찬양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찬양 리더 교실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보컬, 그다음에 악기는 이거는 이제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 짜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기타를 좀 아이들 가르쳐 보면은 이제 하여튼 속성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속성으로 하면 뭐 한 2, 3일 정도면은 충분히 한 곡을 합니다. 근데 1시간 가르치고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연습하고 와서 이렇게 해서 3일인데 이거 인텐시브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이 집중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3일 내지 5일 정도 안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유튜브나 좀 뭐 다른 데다가 자기가 좀 강의를 올려주면 이제 이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컴퓨터 영역인데요.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활용하는 이제 뭐 MS 워드든 뭐 엑셀이든 이런 거 하는 뭐 부분들하고 컴퓨터를 조립하고 판매하는 또 수리하는 이런 기술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컴퓨터 샵을 하나 열어주면 좋고요. 이 컴퓨터에 대한 기술이 있으면 이 친구들은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니까 이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후원팀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팀이 들어갈 때 컴퓨터 영역에 어떤 컴퓨터 팀이 이제 들어가면 나는 기도와 뭐 밥을 내주는 역할로 들어가겠다 해서 그 팀에 조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느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 한 20명이 들어가고 한 60명 정도는 한국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 사역 하러 갑니다라고 홈페이지에 띄우면 나도 시간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같이 조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찬양 가수도 나도 시간 되니까 같이 할게요 해서 찬양 가수와 같이 가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이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후원해 주시는 팀들이 또 발런티어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뜰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도 뜨잖아요. 뭐 매달 며칠 날 어느 날에 어떤 팀이 들어갑니다. 또 어느 날에 뭐 어떤 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나는 이제 발런티어로 봉사도 가겠습니다라고 조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하지 않는 나라 그런 교회나 혹은
자기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가는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팀들에게 조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영역인데요.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추천했는데 이제 의사 간호사 되시는 분들 뭐 자주 가시잖아요. 이분들 많이 가시는데 하지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자기가 이제 시간이 되고 하시면은 그 봉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약사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약들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는 약들을 혹은 유효기간이 좀 지나도 됩니다. 지난 거 먹어도 크게 탈이 없으니까 거의 그렇게 된 거 버릴 만한 약들 중심으로 이제 약을 좀 모아서 이제 선교지에 보내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가 이제 제작이 될 건데요. 홈페이지에 이제 사역을 서로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이제 처음에 신청할 때 지역명, 자기가 주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역이 필요하신지, 자기가 지원 가능한 영역, 뭐 강의실이 되고, 뭐 숙소가 되고, 아니 뭐 식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적으시고요. 그럼 이 일을 하고 갔을 때 이 일은 꾸준하게 어떻게 지속되어야 되면 내가 앞으로 이 교육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이 사역 프로젝트를 가지고 후원교회에 또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요리를 배웠습니다. 요리 배운 친구들로 우리 가게 하나 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후원교회들에게 좀 후원금을 좀 요청해서 가게를 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런 계획안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또 며칠 정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내가 교육을 하면 가능할지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올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장소는 어느 정도 사이즈여야 되고 뭐 책상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또 뭐 페인트를 가르쳐 주면 뭐 재료가 얼마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쭉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이 오히려 또 반대로 역으로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페인트 배우신 분들이 효과적으로 이걸 이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제안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후원자들은 이제 나는 정기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아니면 프로젝트들을 보고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나는 이제 발런티어로 방문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올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교지와 선교사들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직접 연결하셔서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제 연결되고 나서 꾸준히 이어지는 사역들은 뭐 직접 연결해서 또 올 수 있도록 부탁은 하면 되지만 또 부탁을 하게 됐을 때 거절하기가 또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게 좋고 또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서로가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연락하지 않고 이렇게 일단은 이름 없이 무명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신청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올렸으면 첫 번째 게 태국 원이에요. 주사역은 뭐 의료사역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의료사역 태국 원에서 원하는 의료사역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제 태국 원 뭐 다시 원이라든지 아니 A라고 해서 무명으로 서로가 이렇게 제가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시키고 사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서로가 오픈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서로가 요청하는 사항들을 들어봤을 때 서로가 매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가 이제 못하는 것이 맞지 그걸 서로가 이렇게 연결하다가 안 돼서 중간에 틀어지면 그 다음 이 사역을 다시 누군가가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은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저를 통해서 모든 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선교사님과 봉사하실 분들이 서로가 연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서 많은 이제 아이디어들과 뭐 이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거든요. 어떤 장점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의논해서 이제
예,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신청은 받았고 이미 이거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요청하시면 나 봉사하고 싶다 요청하신 분들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분들이 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시작해서 좀 더 이 것이 포맷이 그려지면 홍보를 좀 더 크게 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광고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생기시면 저는 이 선교 단체를 미국에 등록하고 싶거든요. 한국보다는 미국에 등록해서 이제는 나중에는 영어 버전으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지면 백인들도 좀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재정적으로나 선교에 대한 그 후원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등록하고 여러 곳에 지부를 두든지 이건 이제 플랫폼 사역이라서 굳이 뭐 지부가 없어도 가능한 사역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사장님과 이사들을 이제 정중하게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뭐 재정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시면은 좋고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좀 인맥이 좀 넓으신 분 같으면 뭐 이렇게 좀 후원교회나 후원자들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사장님 뭐 하신다고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년 정도 하시고 또 다른 분에게 또 물려주시면 되니까 이제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이 필요한데요. 이사는 뭐 재정 후원하시는 이사님들도 계셔야 되고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 있으시면 돼요. 홍보이사라든지 아니면 뭐 몇 가지 영역의 그 이사님들이 계셔서 달란트로 이렇게 봉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홈페이지 제작 혹은 후원 재정 후원을 해주실 분들이 필요한데요.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무료로 하고 이제 매달 얼마씩 해서 뭐 1년에 뭐 50만 원, 70만 원 관리비를 내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홈페이지 제작하고 운영하는데 뭐 미니멈이 100만 원 같아요. 뭐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 재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시거나 아니면 운영을 그냥 뭐 본인께서 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사역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밴드를 열었습니다. 폴리텍 선교회라고 검색하시면 밴드가 열리고요. 이메일은 폴리텍 미션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 사항 같은 거 보내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음에 이 사역이 시작되면 뭐 이렇게 제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선교사님들은 이런 사역이 우리 지역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것들을 서로 올려주시면 제가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가능한 사역 같으면 제가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